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의 메소드 특강 주제는 제품의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코로나 방역 수치를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걸 딱 주제를 저희 신랑한테 보여주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디자인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11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1시 촬영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제가 만약 잠옷을 입고 눈곱을 그대로 붙인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들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뭔가의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제품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눈을 떠서 보는 아주 단순한 것들부터 다 디자인이 들어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디자인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두 번째는 네이밍, 그 디자인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간략할수록 더 전달이 잘 되겠죠. 네 번째,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이자 브랜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녹색 창에, 초록 창에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5가지나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어렵게 써 있습니다.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래요. 보통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보통 디자인하면 뭔가 예쁜 색깔, 이런 어떤 포장을 저는 더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밑에 한 3가지 정도가 더 나와 있는 걸 보니 조금은 디자인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환경, 건축, 시각, 이 3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제가 오늘 눈을 떠서 이제 샤워를 하고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간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가방,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나오셨나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제 직장 다닐 때 아침에 밥은 안 먹어도 카페는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죠. 저 집이 커피가 빨리 나와. 혹은 여기는 컵의 디자인이 예뻐. 뭔가 빵의 디자인이 예뻐. 라는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집 근처에서 좀 쉬고 있는데 그 근처에 굉장히 예쁜 입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입간판에 아주 귀여운 글씨로 오전 10시까지 오는 분들에게 한해서 빵과 그 과자를 주신다는 그걸 보고 여기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막 제가 신랑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전화해서 막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먹었던 그 카페가 생각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각자 가진 전략인 거죠. 저는 그 입간판이라는 디자인을 보고 또한 그곳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옷.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남자든 여자든 특히나 여자분은 메이크업도 또 하나의 디자인이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오늘 손님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있어서 혼자 작업을 해도 되는 날이야 라고 하면 편하게 입는 편입니다. 뭔가 트레이닝복이나 맨투맨 티 같은 걸 좀 즐겨 입는데요. 제가 선택한 디자인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내가 보이는 직업이고 오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외모, 디자인
제품, 나라는 사람을 이제 상품화시키는 거죠. 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옷이 오늘의 어떠한 중요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슨 옷을 선택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보통 장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쇼핑을 하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인 가구로 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독립을 해서 혼자 살 때, 그때 제가 기준을 가지고 샀던 제품들과 제가 결혼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는 그런 디자인의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또 저랑은 식구들이 많은 분들이라면 또 다른 디자인을 고르겠죠.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우리 집에는 먹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금 양이 적더라도 아주 멋진 포장,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걸 먹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니까 좀 싸고 양이 많은 걸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 구입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이런 책상에서 보내죠. 사무실에 있는데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내 재택근무를 하는 어떤 책상, 컴퓨터가 있는 공간, 노트북이 있는 공간이 될 텐데요. 보통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웹툰을 좀 즐겨보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진 생각 같은 것들을 책상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상표들을 보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저는 크게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은 사실 제가 일을 하는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제대로 이제 직접 창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은 처음이었고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곳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은 이곳이 3번째였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봐주고 또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밖에 건물 자체가 막 굉장히 신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약간 상큼한 분위기가 났으면 해서 화이트와 핑크톤을 좀 가지고 벽지도 고르고 나름대로 포토존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부터 제가 해 놓았는데요. 여기 봐주시면 이제 저 밑에 천이 되어 있는 건 그 컴퓨터 선을 가리려고 좀 해놨어요. 저것도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일 깔끔하면서 비용도 가장 조금 들어가는 걸로 좀 선택을 했는데, 저 두 자리는 저희가 듀얼 모니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여기 칸막이 하얀색을 둔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간단한 서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써왔던 창업, 학원, 외국어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하나 놓는 곳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간단한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대1로 많이 상담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명을 두고 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간식도 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편하게 컨설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와 일을 하는 분들은 좀 편한 신발을 가지고 신고 있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외부 신발을 신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청소를 해도 답이 없으니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컨셉이 핑크였으니까 핑크색 신발장을 놓고 저기에 신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자분들은 또 불편한 발에 꽉 맞는 신발, 혹은 이제 예쁘게 또 보이고 싶으시거나, 혹은 이 다음에 컨설팅 이후에 또 중요한 장소에 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또 예쁜 신발 막 굽도 있는 거 신고 오시잖아요. 그럼 잠깐 쉬시라고 또 편한 신발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은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해서 아예 다 일회용으로 모두 교체를 했더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최대한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사용을 덜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아래 오른쪽에는 약간의 포토존과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잠깐 누워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약간 쉬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할 때 사실 제가 브랜딩 수업을 하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여기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일을 하고 싶어 할 만한 공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디자인도 바로 그런 일종의 비슷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걸 구입하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게 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간도 한번 오늘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서 이걸 여기에 두었고 이런 걸 선택했는데 또 내년에는 혹은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바꿔보면 좋을까? 디자인은 계속 바뀌어갈수록 또 좋은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더 개발되고 또 완성돼 가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은 내가 만든 상품이 어떤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내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당신도 조금 특별하고 남다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너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 너는 이런 점이 독특해라는 것을 하나하나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간단하게 생각한 내용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체성과 가치, 내가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입한 사람, 이것을 쓰는 사람이 느낄 만한 것, 이것이 이제 연결이 딱 된다면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딩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보고 저 가져온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 매력적이다. 어떤 제품이 매력적이라서 너무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왜 그걸 사고 싶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나오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플러스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태도 좋은데 내 제품 혹은 나와 함께 함으로써 당신이 더 큰 목표와 꿈을 이루고 더 멋진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막 꿈을 불어 넣어주고 행복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상품들을 사람들은 구입합니다. 더 좋아지고 싶으니까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요.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지금도 충분해. 뭐 더 좋아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을 자극하는 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너 지금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불편한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제가 실패와 적으로부터 막아준다라고 쓴 것이 만약 쉽게 수치화해서 쓴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창업에 대한 것을 만약 알려준다고 했을 때 너가 이것을 모르고 이 상품을 보지 않고 내가 알려주는 걸 듣지 않고 쭉 앞으로 간다면 앞으로 100이라는 돈을 더 쓸 텐데 다행히도 내가 만든 이러한 것들을 너가 먼저 구입해서 혹은 사용해서 본다면 그 100이라는 수치가 50, 30으로 줄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손실을 막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내가 100을 잃는다고? 그럼 차라리 저걸 내가 사서 30만 잃는다면 버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하면 좀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거고 어떤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디자인이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번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과는 더 좋을 수 있는데요. 당장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뭐 돈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는 더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의 그 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동기를 내가 직접 심을 수 있어야만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더 좋은 브랜딩을 만드는 거지, 막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디자인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지만 저는 1번을 더 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떠올렸을 때 또 떠오르게 해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니클로 혹은 샤넬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이미지의 브랜딩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친근하게 다가갈 건지 편안하게 다가갈 건지, 혹은 우리의 어떤 걸 쓰는 사람은 좀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약간 검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건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내가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걸 쓰는 사람은 조금 돋보여, 조금 뭔가 명품을 아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에 디자인하고 네이밍을 붙이고 싶을 때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책상을 만드는 가구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냥 뭐뭐 땡땡 가구 회사의 대표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사실 그것을 하기 전에 저의 첫 시작은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이 책상을 쓰는데 참 불편하네. 뭐가 너무 좁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해서 내가 의자도 참 불편하니까 내가 앉기 좋은 의자를 만들자.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내 제품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처음의 마음을 다 잊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때의 내 생각을 떠올리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도 내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책상, 의자를 판매하는 가구상인데, 가구회사 대표인데, 이 책상은 어떤 뭐 고급 목재로 만들어졌고 블라블라 하는 것과 담백하게 제가 사실 처음 썼던 책상과 의자는 이런 거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능률이 좀 오르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한데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책상과 의자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게 귀에 딱 들어오시나요? 두 번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하는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짝대기 찍 그어놓은 게 이거예요. 너무 광범위해요. 고객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때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어떤 때는 잠을 더 자는 게 행복이고요. 어떨 때는 예쁜 옷을 입는 게 행복이고요. 어떤 때는 근사한 데이트를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걸 더 추려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저한테 콱 박혔던 거 하나를 갖고 왔어요. 바로 에어비앤비,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한 번 이상은 아마 대부분 다 서비스를 써보셨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2년 전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프랑스에 여행을 가고 싶어갖고 그때 에어비앤비를 갔던 적이 있어요. 전 몰랐는데 호텔이 너무 비싼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제가 러시아어를 하니까 러시아 쪽에 갔을 때는 호텔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너무 파리를 가려니까 비싸서 이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에어비앤비에 찾아갑니다. 제가 그때 막 언어도 배우고 해서 가서 써먹고 막 제가 교회도 가고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에어비앤비의 그 한마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우리 집을 만나다. 딱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낯선 도시의 편안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럼 나도 메시지를 정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좀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메인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낯선 도시,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뭘 만나다 하면은 그것들이 서브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의 마지막에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약간 좀 쑥스러운데, 제가 원래 국내에서만 원래 외국어를 전공을 해서 통역을 하는데, 저를 제외한 모두가 10명 중에 한 8.9명 정도는 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데, 저는 한국에서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만의 학습 방법을 막 쓰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게 대한민국에서도 할 수 있다. 러시아어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진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책 맨 앞에 디자인에다가 써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쓰게 된 거는 메인과 서브를 좀 바꿔서 이제 안방에서 뭐뭐 합시다라는 안방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제가 좀 많이 바꿔가는 편이에요. 뭔가 제 출판사 이름도 다르고 상품들도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많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만약 내가 아직 좀 초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마지막 Q&A도 나오지만 다양한 것들을 표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메인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는 게 좋고 서브는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좋겠죠. 그 예시들도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뭘 했냐면 책을 쓰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 혹은 브랜드 의인화라는 걸 썼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내 고객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혹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걸 제가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처음에 고객이 없었잖아요. 누구나 처음에 고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내 생각들을 적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나도 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또 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첫 번째는 나이대. 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혹은 20대를 대상으로 할 건지 30대 혼자 사는 싱글녀를 대상으로 할 건지 40대 아빠를 대상으로 할 건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도 다를 거예요. 뭔가 취향이라고 하면 좀 많으니까 한번 요거는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력. 사실 경제력은 좀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맞는 어떤 상품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저렴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제력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대중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좀 도시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골에 살아도 괜찮겠다. 라는 것도 기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취향이 한 번이 더 나왔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랑 비슷한 30대 정도의 뭐 학력은 크게 상관없는데 호기심이 많고 약간 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에 관심과 욕심이 많고 뭔가 돈 벌기에도 생각이 있고 결혼 생각은 좀 없지만 결혼보다는 자기 욕심이 좀 더 많은 자기 성장 욕심이 많은 사람을 내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패키징과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첫 제품이 책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나와의 관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네 친구처럼 다가갈 건지 혹은 동네 언니처럼 다가갈 건지 좀 친근한 이미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끌어주겠다라는 컨설턴트나 멘토처럼 관계를 내가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멘토와 컨설턴트 쪽이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요.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오기를 처음에 바랬고 그 사람만으로도 이제 저는 버거우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점점 확장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계속 그런 글과 말과 디자인을 만들어서 계속 표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나를 가장 먼저 깊게 돌아보면 첫 번째 브랜딩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밍을 정해 볼 텐데 네이밍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떤 이런 창업을 전혀 모를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아는 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업 명칭이 이제 있겠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느 날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뭐 연예인이 뭐 방문한 연예인이 쓰는 연예인이 만든 뭐랑 똑같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전혀 몰랐죠. 너무 잘 됐다. 야, 너 대박 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야, 무슨 대박이야. 지금 망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제가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2가지, 왼쪽에 큰 그림 봐주시면 카누 그리고 샤넬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커피가 나오기 전에 카누 카페를 창업했다면, 혹은 뭐 카누 미디어라든지 카누 모모가 들어간 걸 만약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카누가 태어났어요. 나타나서 전 국민의 세계 커피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 것은 노출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경쟁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검색했을 때 없어야 좋은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를 검색했을 때 나만 나와야 여기가 그 사람이 말했던 거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네이밍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냥 제 창립자, 제 이름 이진주를 그대로 써서 회사명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글로벌하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염두는 해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요. 실제로 뭐 디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튜브 같은 것만 해도 이제는 한국 사람들만 보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어떤 표기나 자막을 넣는 것도 유행이니까요. 그래서 읽기 표기가 외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읽기 쉬운 게 매우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3글자씩 있는 오른쪽 2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브랜딩인데요. 저희가 이걸 붙인 이유는 이 3글자를 썼을 때 이분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분은 원래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 개념을 알고 네이밍을 정하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름을 바꾸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3글자씩이신데 이 3글자가 뒤에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글자 수라고 합니다.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부르기가.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돈스멜님하고 똑띠쌤님 이름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네이밍을 정할 때 제가 또 3가지 정도 규칙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개척자 법칙이라고 해서 개척을 했던 그 사람의 원조적인 이름을 가지고 쭉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테이프 있잖아요. 붙이는 거, 딱풀 대신에 붙이는 거. 우리 그걸 붙일 때 야, 나한테 투명 접착 테이프를 줘 라고 하지 않죠. 스카치 테이프 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사 이름을 그대로, 창립했던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쓴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잇도 야, 접착 메모지를 가져와 라고 하지 않죠. 포스트잇 갖고 와, 포스트잇 좀 사와 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게 개척자 이름을 처음에 그냥 만들어진 이름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포스트잇은 왜 노란색인가요? 하고 찾아보니 이걸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의 사무실에 다 노란 종이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접착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다들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제품이었는데 끝까지 연구를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분이 계셨대요. 목사님이었나? 하여튼 무슨 성경책에 이 포스트잇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말씀이나 이런 표시를 해놓고 싶은데 그때는 저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를 붙이면은 성경 찬송과 같이 찢어지니까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써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시작한 연구가 지금의 포스트잇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일은 모를 일 같아요. 지금 보기엔 내가 너무 단정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해도 지금 그 디자인이 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조금씩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입냄새 날 때 양치를 못하면 가글 하고 와라고 하죠. 그래서 가글 민트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가글이라는 상품 이름을 그대로 써서 가글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리스테린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테린을 다 알고는 있지만 가서 리스테린 하고 와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죠.
각을 하고 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척자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리즈예요. 확장자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리즈를 잘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점점 확장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지금 제가 보이는데 햇살 담은하고 시리즈가 다 나왔어요. 양조간장의 맛들이 다 달라요. 깔끔한 맛이 있고요. 깊고 풍부한 맛이 있고요. 진한 맛이 있고요. 진한 맛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냥 뭔가 간장에 이름을 햇살을 담았다라고 해서 했는데 맛이 괜찮네. 평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굳이 뭐 다른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그 시리즈로 쭉 나가는 거죠. 햇살 담은 시리즈의 뭐뭐뭐.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 것들도 그 시리즈구나 하고 구입을 할 확률이 높을 때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핸드폰은 뭐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매니아층은 그냥 나오면 사죠. 점점 좋아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기능성보다도 그냥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와, 새로운 게 나왔네, 사자 하고 바로 사는 것도 이렇게 확장자 법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아마 여성분들은 자라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자라 매장 있잖아요. 대부분 어딜 가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자라가 맨 처음엔 자라 하나로 시작했다가 점점 뭐 자라 홈, 자라 키즈 이렇게 해서 뭐 홈웨어나 집에서 따뜻하게 입을 거나 집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전용으로 또 만들기도 했죠. 그럼 이것도 그냥 자라로 시작했다가 완전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앞에다가 계속 붙여서 뒤에 서브 키워드만 붙이니 이것도 같은 계열사네. 내가 자라 팬이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들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간결하고 세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카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누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커피는 맥심 해서 M사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카누가 처음 나왔을 때 원두 향이 나는 그런 되게 독특한 봉지 커피인데 원두 향이 굉장히 진하네 라고 해서 만드셨던 분이 새로운 커피라고 해서 뉴 카페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걸 약간 뉴 카페를 순서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카페 뉴로 바꿔서 카누가 됐는데요. 원래는 저 CANU였던 게 한국 사람들의 좀 강하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글자가 몇 글자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C보다는 K가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의 카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TOP라는 커피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TOP도 에티오피아 보통 스타벅스, S사 그런 커피 전문점 가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어디에서 온 원두입니다. 그 원두의 근원지에는 앞글자와 뒷글자를 딱 떼니까 이 명이 나온 거예요. TOP라는 이름이 나와서 되게 잘 만들어졌죠. 탑 하면은 뭔가 최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따왔다라는 또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네이밍도 굉장히 잘 했겠다,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디자인을 잘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트텍이라는 거 아마 한 번도 안 입어보신 분은 있으실 텐데요. 한 번만 입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 좀 반감이 있었어요. 너무 내복 촌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막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엄마가 야, 안 촌스러워. 하나도 티 안 나서 입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히트텍을 만든 사람이 내복이라고 했다면 너무 촌스러워서 아무도 안 입었겠죠. 이게 바로 한국어로도 이상하지 않고 히트하면 뭔가 따뜻한 느낌의 테크놀로지에서 막 온 것 같잖아요. 따뜻한 기술을 내가 입고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어, 영어로 둘 다 호환이 되는 좋은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밍 할 때 글자 수를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 글자는 우리 이거 SSG라고 안 읽으셨겠죠? 아마 쓱 이렇게 읽으셨을 텐데 강한 인상을 주고요. 두 번째는 세련된 느낌, 두 글자. 쿠팡, 카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친숙한. 우리가 이름도 뭐 진주야, 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빼빼로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그 두 분도 세 글자였기 때문에 알고 지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잘 지으셨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밍을 만들 때 욕심이 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판단한 것 중 하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정할 때 두 가지만 실수하지 않아도 되게 좋겠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욕심이 되게 많아져요. 막 많은 것들을 담고 싶어지죠.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요. 저도 그런 욕심이 좀 많아서 항상 좀 망쳐요. 근데 짬뽕으로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사가 커질수록요. 사실 작을 때는 이것저것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는, 디자인을 정할 때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도 바꾸기 어려웠던 건데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걸 팔려고 해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키보드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뭐 몇 년도에 연구한 어떤 사장님의 엄청난 무엇의 발견과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어떤 칩이 들어갔고요. 라고 하면 이미 벌써 지금 이탈하신 분이 있으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이걸 제가 바꾸고 나서부터 손목이 안 아파요. 라고 쓰면 제일 간편하죠. 그래서 내가 커피와 빵을 팔려고 할 때도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 커피와 빵이 있는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좋은 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오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한두 마디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최근에 이런 걸 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캐릭터와 케이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봐주시면 자, 두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 캐릭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케이크를 봐봤어요. 너무 심심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둘째 조카가 많이 컸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캐릭터를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기가 있는 집에 필요한 거죠. 어떤 맛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맛보다는 이쁘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오히려 직관적으로 또 아는 거죠. 저 디자인이 예쁘다. 저 이미지가 예뻐서 갖고 싶다. 라는 그런 원초적인 것을 건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도 또 역시 비슷하지만 약간 구분 능력은 생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얘는 에스웰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시면 텀블러예요. 근데 되게 예쁘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무료로 받은 그냥 은색 텀블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예쁜 텀블러가 있는데 쟤는 돈을 주고 한 5만 원을 주고 사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 혼자 쓸 건데 이거 가져가야지 라고 할 텐데 반드시 이 디자인으로 또한 뭔가를 마시고 싶은 분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뭐 20대 초반 여성분들을 좀 타겟으로 한 이 텀블러, 바로 아이폰의 그 색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은 뭔가 좀 다 깔맞춤이 돼 있어 라는 그 패션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어떤 50대, 60대 아저씨들이 보기에는 저런 걸 돈 주고 사라고 할 수 있는 걸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디자인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차를 잘 몰라서 이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왼쪽에 이걸 보고 제가 이거 진짜로 이거 그림 아니야?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면 밑에 있는 차가 저렇게 계속 위에 차가 올라가 있어도 이제 찌부가 되지 않고 멀쩡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차는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볼보 딱 5글자가 써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얘는 아마 조금 전에 그 광고인데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오른쪽에 되게 흥미로운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 위에 아기가
우리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의 큰 트럭을 연결을 무인으로 해놓고 이 애리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차가 막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차가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차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차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어쨌든 도착을 했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은 다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다침이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 차가 그렇게 망가지거나 하지 않고 망가지더라도 계속 움직이더라는 걸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사실 쉽게 가지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외에도 막 햄스터를 그 핸들 위에다가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비교하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보통에는 1, 2위가 같이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30% 이상이 이렇게 비교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요. 속된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회사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맨 밑에 Your phone, iPhone 써 있는 게 이런 거죠. 너 핸드폰은 엄청 느려서 기어가는 거북이 같은데 아이폰을 쓰면 엄청 빨라져. 거의 속사포처럼 슉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많이 또 그걸 하더라고요. 비교 경쟁을.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그 둘 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고맙다 맥도날드 여기저기 있어줘서 이게 아마 그거예요. 버거킹의 햄버거가 되게 맛있으니까 근데 버거킹이 되게 먼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데 맥도날드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실 거 콜라나 뭐 하나 사가지고 버거킹의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 덕분에 우리 햄버거를 찾으러 와주신다라는 약간 반대로 활용을 하는 광고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광고가 허용이 된대요. 그런데 제재가 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다 글로벌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정서상, 그쵸? 우리는 좀 그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걸 약간 눈살이 찌푸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비교 광고를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것도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로 광고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요 오른쪽에 조금 안 예쁜 그림이긴 한데요. 1526일째 썩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보고 안 썩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왼쪽이 버거킹이나 다른 회사 그 햄버거고요. 그래서 34일이 지나서 이제 썩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안 썩고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1500ml째면은 5년째잖아요. 안 썩는다는 건 그만큼 방부제가 있어서 이제 약간 디스하는 거죠. 맥도날드는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굉장히 네 몸을 좋게 할 거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보고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뭐야 저 다 썩은 햄버거 뭐야 그러고 버거킹에 대해서 혹은 저 썩은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중에 어떤 광고인지를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만 비하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잘 되려고 했던 건데 상대 회사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브랜딩을 하는 곳도 세계적인 곳은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저한테는 아직은 좀 먼 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글자들을 봐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까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3가지 브랜딩 의인화라는 것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맨 처음에 이제 그러라 그래. 이게 음성이 지원 좀 되는 것 같죠? 그러라 그래. 난 내 갈 길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라고 써 있고요. 세 번째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진 않았어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왠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 거 아닌가요? 특히 20대, 30대 초반 정도에는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외로운 거 싫으니까 모임을 나가. 근데 나가 또 외로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바로 손에 딱 짚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 보면서 가장 좋은 디자인, 가장 좋은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담으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각인되는 거죠. 혹시 오늘 저랑 이제 45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각인된 것이 한 가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적으로 이 강의를 해드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되는 것. 사람들은 공감되지 않으면 보질 않고 듣질 않아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강의 틀어놓고 봐야 되는데 계속 딴짓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핸드폰 막 일부러 저기 옆에다 두고 막 계속 화면을 보면서 막 저걸 봐야지, 공부해야지.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혹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궁금해져야 됩니다. 참 어렵죠. 디자인을 보고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어떻게 내 패키지에, 내 디자인에 메시지를 담을지는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인하면서도 공감도 되고 또 궁금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오늘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제 스스로 질문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보통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보통 내가 처음에 뭔가 브랜딩, 네이밍을 한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먼저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린 예쁜 것보다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가 아까 요거 예시 드렸죠. 책상, 의자, 키보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어떤 내 말로 표현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로고와 네이밍을 정할 때의 질문이시기도 한데요.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제공하고 싶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이걸 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중간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 이제 브랜딩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예요. 외모가 되게 예쁘신 분이 있는데 좀 벗어났지만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안 맞아서 안 통하면은 금방 매력이 떨어지죠. 회사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장황해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저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매일매일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한 10분, 15분 내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표현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첫 번째, 디자인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디자인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